안녕하십니까. 국제 금시세는 하락하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 실물금을 살 때는 이렇게 비쌀까요? 오늘 이 시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최신 가격 데이터로 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걸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을 살펴본 뒤 명확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6년 3월 15일 기준의 핵심 데이터부터 보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국내 24K 금 기준 가격이 하루 사이에 이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죠. 이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그램당 24만 3,540.25원입니다. 이 가격은 KB국민은행이 고시하는 공식 기준가인데요. 이게 그냥 국내 가격이 아니고요.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 변동까지 모두 반영한 핵심 지표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살 때는 그램보다는 돈이라는 단위를 훨씬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913만 276원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비교할 모든 가격의 기준점, 일종의 이론적인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론적인 기준 가격은 91만 원대인데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살 때 내는 돈은 107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이걸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죠. 계산해보면 무려 17%에서 18%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실물 금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투자자라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기준 가격은 왜 떨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제 금시장이 힘을 못 썼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국제 시세가 하락하면서 국내 가격을 그대로 끌어내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귀금속 시장 전체가 다 안 좋았지만 그 정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금이 한 1.4% 가까이 빠질 때 은은 무려 4% 넘게 거의 3배나 더 폭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진짜 이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 원인들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요인 3가지. 바로 국제 금값 약세, 계속 오르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금리 부담이 있고요. 여기에 한국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요인, 바로 아까 말씀드린 높은 프리미엄 구조가 더해진 겁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로 표시되는 금값은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도 달러당 1494.45원까지 오르면서 방어를 해주긴 했는데 국제 금값 하락세가 워낙 거세서 그 흐름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기준가는 떨어지는데 소매가는 버틸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금을, 특히 실물금을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황할수록 더더욱 실물금을 쥐고 있으려고 하니 소매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거죠. 이게 지금 딱 투자자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아, 금 가지고 싶다. 안전하니까. 그런데 지금 금은방 가격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사겠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결국 이론적인 가격은 내려가는데 실제 매수는 망설이게 되니까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했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투자자 유형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여기서 더 폭락하거나 혹은 갑자기 급반등하기보다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당분간 옆으로 기는 이른바 횡보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단기 투자자라면요, 지금처럼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큰 실물금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불리한 게임이에요. 대신 스프레드가 낮은 다른 투자 채널을 노리는 게 맞고요. 반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사지 말고 꾸준히 분할해서 사 모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요. 내가 얼마에 사느냐, 이 진입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비싸게 사면 나중에 금값이 올라도 재미를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하나의 결론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실물금은 일단 관망하세요. 그리고 가격이 더 떨어질 때를 이용해서 스프레드가 낮은 다른 채널로 분할 매수하세요.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그래프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은행 기준가와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살 때 내야 하는 소매가 사이의 이 거대한 격차,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이 높은 프리미엄이 정말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비싼 장벽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환율이 어떤지 숫자로 딱 보고요. 앞으로 원화가 어디로 갈지, 또 뭐가 환율을 움직이는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이렇게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부터 바로 보시죠. 이게 2026년 3월 14일 기준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1.48원. 드디어 1,500원 선을 다시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 하나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뭐랄까, 중요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럼 유로화는 어떨까요? 유로원 환율도 보세요. 1,714원.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유로화가 엄청나게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통화랑 비교해봐도 우리 원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엔원 환율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100엔당 940.01원. 이 숫자까지 보면 딱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상황이 그냥 달러가 강하다, 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화 자체의 힘,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1,500원이란 숫자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고점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준선, 그러니까 뉴 노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전략도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판 위에서 원화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중기적으로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은요, 계속해서 원화가 힘을 못 쓸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아래로는 1,495원이 버텨주고 위로는 1,505원이 맞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럼 중기적으로는 어떠냐?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지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아마 1,480원에서 1,505원, 이 높은 구간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 큰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움직이는 걸까요? 이 흐름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변수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원화 약세는요,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3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거죠. 첫째, 미국의 강력한 통화정책. 둘째, 경기 부양과 환율 방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한국은행의 딜레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에서 터져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뭔지 그냥 한눈에 딱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이겠죠. 바로 이 금리 차이 때문에 돈이 달러로 쏠리는 거고 이게 달러 강세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에서 뭔가 불안한 소식이 들려온다.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모드로 돌입합니다. 위험하니까 일단 안전한 대로 피하자 하면서 한국 원화 같은 신흥국 자산은 팔아버리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려드는 거죠. 자, 그럼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FX 트레이더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장에서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방향을 예측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1,500원 같은 아주 중요한 가격대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보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95원 밑으로 빠진다? 그럼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던 게 좀 식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1,503원에서 1,505원 사이로 들어간다? 이건 위로 더 가보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명확히 세워두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출 기업들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고환율은 분명 기회죠. 근데요, 제일 꼭대기에서 팔아야지 이런 욕심을 내다가는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만족할 만한 평균 환율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500원 넘어가면 벌어들인 달러의 일부를 원화로 바꾸시고요. 만약 1,503원까지 넘어선다? 그럼 추가로 더 바꾸는 겁니다. 욕심은 버리고 정해진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입 기업들은 지금 정말 힘드시죠? 이럴 땐 공격보다는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언제 환율이 떨어질까 바닥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필요로 환전하셔야 하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여행 가시거나 유학 보내거나 해외로 송금할 일이 있으시죠? 원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은 달러를 싸게 살 타이밍이 아니다. 이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몰빵에서 대박을 노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이른바 분할 매수로 평균 매입 단가, 즉 평단가를 낮추는 게 되어야 합니다. 가령 1,495원 아래로 좀 조정받을 때 한두 번 나눠서 사고 갑자기 1,503원 위로 막 튈 때는 따라가지 않는 그런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쫙 모아서 지금 시장의 미묘한 심리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딱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하는 최종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높은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하는 공포감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살얼음판에 걷는 것 같은 장세죠.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1,500원은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 둘째, 이건 단순히 달러만 강해서가 아니라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글로벌 문제가 얽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으로 베팅할 때가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다.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1,500원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